우리는 이게 안드로이드는 로봇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읽으면은 약간 인간적인 느낌이 굉장히 들잖아요. 성적이고 인간과 사랑도 나누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드로이드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고려하신다면 어떻게 저희가 이 안드로이드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의미를 다하고 관계를 다한다는 의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는 마음이 나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영혼을 연결된 야 이렇게 또 지배당하는 일부산 마치 지금 돌 같은 걸 반려돌 반려도 있죠. 배구공 이런 것처럼 거의 인간과 다름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는 가족이야. 가족과 다름없는 그런 게 생겼을 때 어떤 법이 필요한 것처럼 AI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이긴 하지만 인간들이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어떤 특수한 존재로 느꼈을 때 분명히 법이 필요한 어떻게 순간이 생각하실지 이런 AI, 아담 같은 AI 로봇 안드로이드가 앞으로 법적으로 권리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의견을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네네. 안녕하세요. 국적 법적의 띵부 열변 익히다. 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너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네. 변호사님 엄청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변호사들은 보통 2월이 약간 덜 바쁜 달이고 3월부터 매우 바빠서 이 기자님도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봄이다 보니 자꾸 연애물에 빠져가지고 로맨스 드라마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정신 차려야죠. 제 주변에도 자꾸 로맨스에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드라마에. 드라마. 네. 진짜 로맨스 말고. 우리가 진짜 로맨스하면 큰일 나죠, 지금. 네. 변호사님 찾아가야 돼. 요즘에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과의 그 만남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보다는 또 로맨스 우리는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배우자가 있다 보니까 다들 뭐 챗GPT라든지 잼미나이라든지 이런 AI들을 활용해가지고 일상에서 많이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날씨는 어때? 뭐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그러기도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친구랑 싸웠는데 오늘 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나 기분 좀 풀어줘. 라고 이렇게 너무 일상에서 자유롭게 AI랑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혹시 AI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다들 한번 열변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열변님. 어때요? 열변 네네. 저군요. 네.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일상 대화를 잘 하진 않고요. 네네. 제일 많이 하는 건 제일 많이 해요. 번역에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것 같은데, 다만 AI가 너무 의역을 많이 해서, 또 오히려 약간의 직역이 필요할 때는 더 못한 툴을 가끔 쓰는, 네, 업무에 있어서도 일부, 이제 법 쪽에 변호사만 쓸 수 있는 AI들이 있어요. 제일 유용하게 쓸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 늘리기나, 이 기자님은 어때요? AI 많이 활용해요? AI를 너무 의지하고 있죠. 전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지배를 당하고. 오늘도 막 걸어오면서 또 검색하는 걸 네이버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요즘은 그러시다고 요즘엔 하더라고요. 검색하면 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검색되지? 아주 생활에 너무 많이 지금 녹아져 있는 상태라 우리가 옛날에 스마트폰 없을 때는 전화번호를 막 외웠지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전화번호도 안 외우고 그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 AI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부분을 다 AI가 처리하고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아마도 그때쯤에도 또 다른 인간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 다른 분야로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지금 너무 생활이 녹아 있어서 이제 AI 없이는 안 돼. 이 AI를 저희가 활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얘랑 채팅을 하면서 막 내가 감정이 막 올라와. 막 그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면 너 이것밖에 못해? 막 하도 냈다가 또 답변이 또 마음에 들면은 그래 너 답변 줄게. 고마워라. 잘 찾아줬네. 잘했다. 다음에도 이렇게 찾아줘. 이렇게 칭찬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얘한테 뭐 감정이 생기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얘는 실체가 없는 일종의 그냥 코드 덩어리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마치 내 앞에 형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를 가끔 느끼는데 어느 순간 만약에 내 모습과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형태를 한 안드로이드가 만약에 이런 AI 같은 역할이 돼서 모든 걸 해준다면 말과 행동을 해준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상상을 하면 기대가 되면서도 좀 소름도 돋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와 관련된 책을 골랐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바로 이언 맥큐언 작가의 나 같은 기계들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기자님, 이 책 줄거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열심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배경은 1982년도입니다. 네, 런던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1982년도 런던은 아니고 앨런 투링이 살아 있습니다. 앨런 투링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네, 앨런 투링은 이제 현대 컴퓨터 과학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틀을 마련한 바로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은 계산이 가능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바로 추상적 모델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튜닝 머신을 고안한 그런 컴퓨터 이론을 토대를 만들었던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앨런 투링이 살아있는 1982년도에 인조인간 아담이 시판이 됩니다. 그래서 찰리라는 청년이 전 재산을 가지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으로 이 기계를 구입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찰리는 짝사랑을 하는 이웃인 미란다에게 굉장히 마음을 좀 많이 품고 있었는데요. 이 미란다와 좀 더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 아담에게 성격을 같이 설정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일종의 뭐 공가처럼 가족 같은 유대감을 쌓으려는 셈이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기이하게 꼬이는데요. 가동된 아담은 인간보다 더 깊은 감수성을 보여주더니 급기야 미란다와 사랑을 나눕니다.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찰리가 그것을 보고 이제 전 재산을 턴 아담과 그리고 비참한 삼각관계가 이어지는데요. 네, 진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란다가 과거에 복수를 위해서 꾸민 어두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친구와 관련된 비밀인데, 이게 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그걸 덮어주려고 하지만 완벽한 도덕 체계를 가진 아담 같은 경우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아담에게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던가 정상을 참작한 융통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미란다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녀를 경찰에 고발을 하려고 하죠. 네, 여기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뒤에 이제 스포 방지 차원에서. 네, 이키다님이 주머리를 좀 흥미롭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아담이 안드로이드라는 기계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조금 약간 T 성향이 강한 열변인처럼 그 인간처럼 느껴지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은. 그래서 열보님 이거 책 읽으시면서 이 아담이라는 캐릭터, 사실 우리는 이게 안드로이드는 로봇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읽으면은 약간 인간적인 느낌이 굉장히 들잖아요. 줄거리에서 말했다시피 굉장히 감성적이고 인간과 사랑도 나누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드로이드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고려하신다면 어떻게 저희가 이 안드로이드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아담을. 현대 상황에서는 이제 물건에 해당하는 거죠. 재물. 네. 그래서 일단 동물 정도랑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사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동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생명력이 있는 어떤 생명체지만 기본적으로 재물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마치 아담을 인간처럼 느끼듯이 동물을 이런 뭐 기계나 책처럼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 보호가 어떤 좀 특별한 법이 제정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런 감성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뭐 일부는 동물 중에 일부는 우리가 먹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따라서 일부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고, 정말 나 같은 기계들 소설에서처럼 아담 같은 존재가 생긴다면 특별한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부터 네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뭐 세포는 그냥 세포일 뿐이었지만 인체 유래 세포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히 관리한다든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어떤 실험을 할 때 동물 세포를 이용하는 것과 인간에서 유래된 세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특별히 취급하는 그런 구성들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런 것들이 다 동물보호법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동물이 있으니까 법이 있어야지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결국 생성되는 거라서 출시되자마자 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법은 항상 좀 늦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저 그 생각 나는데, 사실은 아담은 생명은 아니잖아요.
생명은 없잖아요. 네. 기계잖아요. 전원을 가동시켜가지고 하는 일종의 기계라고 본다면 동물 같은 경우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를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만약에 복제 인간이다. 그럼 생명인데 복제 인간이야. 세포 뭐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따로 이렇게 복제 인간 예전에 그 동물도 있었다면 복제 양이 있었죠. 네. 네. 그 같은 경우에는 또 법이 또 다르게 적용돼야겠네요. 근데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나? 복제 인간은 근데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SF 영화에서 보듯이 네. 지금의 저를 그대로 띵 이렇게 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복제형 돌리기 같은 네네. 경우에도 결국 배아선틀에서 출산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요. 음. 물론 인공 출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인큐베이터나 이런 데서 어쨌든 별도의 인간이나 생명체를 볼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과학적으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저의 복제에 품을 만든다면 제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40년 전 제가 다시 태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별도의 인간인 거죠. 아주 우리가 딱 그런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딱 지금의 모습대로 복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쌍둥이인데 시간차가 있는 쌍둥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왠지 우리 죽기 전에 나올 것 같아. 진짜 아니에요? 네, 열번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아담이 조금 불쌍해진 게 이제 일단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약간 법적으로는 그냥 뭐 노트북이든 책이든 그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감정을 나누는 그 존재로 봤을 때 소유물로만 좀 취급이 된다는 게 현대인의 감성으로는 조금 저는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 그 뭐지? 김씨표류나 그런 데 보면 김씨표류기에서 배구공한테 알죠? 배구공하고 친구처럼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김씨표류기가 아니고 맞아요. 김씨표류기. 다른 영화 아니에요? 그게 톰 행크스 나온 영화를 오마주한 진짜요? 한국 영화가 있어요. 똑같이 그 진짜. 배구공 이름도 똑같이 윌슨. 진짜. 제이슨 윌슨, 김씨표류에도 윌슨. 그리고 또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그 윌슨 있잖아. 그것도 왠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거에 그 의미를 더하고 관계를 더한다는 의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는 마음이 AI라고 그렇게 착각되고 그러니까 나랑 거의 저는 지금 AI가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계이지만 나의 어떤 감성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바가 거의 딱 반영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몸체는 없지만 나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딱 영혼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또 지배당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담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이제 기계고 물건이니까 내가 하나 이제 소유주이고 주인일 뿐이잖아요. 그 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 법적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 이케다님 같은 경우는 아담을 마치 진짜 사람처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아무 권리가 없어. 그냥 소유물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법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얘한테 권리도 주어지고 얘가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소송도 걸 수 있고 자기가 따로 재산도 소유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법인 회사 같은 경우에. 근데 아담은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법인도 그쵸 지금은 그런데 네네. 일부 권리가 주어지는 법들이 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교하자면 뭐 자꾸 동물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동물이 어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그 일부 서양의 법률에서는 이제 뭐 개가 유산을 상속받았다. 맞아. 이런 그런 것들만 있는 뉴스도 것처럼 있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정하기 나름이라서 일부 권리를 줄 수 있고 법인도 마찬가지죠. 법인도 가상의 인격체잖아요. 네. 법적으로 인격이라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도 그래서 늘 법인은 대표자 자연인이 있거든요. 마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같은 사람이죠. 네. 그래서 소위 법적으로는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온전한 모든 것의 권리 능력은 자연인만 가지고 있지만 일부 그 능력 중에 가능한 우리가 어떤 설정이 가능한 것들은 법인의 능력으로 일부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아담처럼 그런 AI에게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법인과 유사하게.
우리가 모두 나중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요. 네. 아. 사회적 합의가 마치 동물의 권리를 일부 보호하듯이 아. 동물보호법 등으로 동물의 권리도 일부 보호는 하고 있는 것이고 나라마다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열변이 생각하시기에는 나중에라도 이 AI한테 어떤 권리가 부여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근대 이렇게 오면서 몇백 년 전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동물에 있어서 대부분 물론 일부 사람 마치 지금 돌 같은 걸 반려돌 반려도 배구공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에서 물론 예전부터도 뭐 동물과 교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동물과 교감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굉장히 다수가.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이 동물과 교감하면서 동물이 더 이상 대상만이 아니라 소위 그 전에는 뭐 일시키거나 먹거나 뭐 이런 대상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간까지는 아니지 거의 인간과 다름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가족이야. 가족과 다름없는 그런 게 생겼을 때 어떤 법이 필요한 것처럼 AI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이긴 하지만 인간들이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어떤 특수한 존재로 느꼈을 때 분명히 법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법이 굉장히 좀 냉정하고 냉철할 것 같지만, 또, 이, 열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간이 그 AI한테 감정을 느끼게 되면, 법이 진짜 좀 새로 제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AI들만 들어가는 채팅이 있다면서요, 요즘.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AI들과의 어떤 그 법률만 되는 AI 법정이 생기잖아. 네. 그들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이런 AI, 아담 같은 AI 로봇, 안드로이드가 앞으로 법적으로 권리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의견을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네네. 써주세요. 저희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는 아담이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주어질 수 있는가, 다양한 법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아담이 기계처럼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저는 남편 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 남편이 아주 싹티라서 남편인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얘기하면서 아담은, 열변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근데 정말 싹지처럼 얘기하면 네. 결국 근데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논쟁, 오래된 옛날 과학들 지금은 거의 밝혀졌지만 그래서 최근에 AI와 맞물려서 굉장히 AI보다 좀 더 전에 뇌과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이제 많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소위 감정, 사랑에 빠지거나 슬프거나 할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심장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헐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심장이 막 느끼는데 실제로는 그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감정을 느끼는 건 다 뇌고 저희 몸을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뇌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뇌를 참고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AI라고 볼 수 있는데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AI가 기계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 인간은 세포 덩어리일 뿐이고 뇌에 지배당하는 존재고 어떻게 보면 신경의 연결일 뿐이고 이렇게 사실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싹지처럼 생각하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아담이나 인간이나. 인간이나 나 같은 기계들, 나 같은 인간들 똑같네. 같이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내 몸이 늙고 그럼 내 몸을 교체해서 뇌만 이식할 수 있으면 그건 나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가 항상 그게 논쟁인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얘만 이 팔다리 다 막 인공으로 다 해놓고 나서도 이건 난가? 그런 논제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제가 이걸 보면서 AI도 지금 현재 제가 좀 많이 잠식돼 있긴 하지만 아담 같은 경우에는 미란다의 이성과 감성 그리고 찰리의 이성과 감성을 다 복합된 어떤 공동 육아된 아이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인간다운 면모를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러면서 더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너무 마음이 근데 이게 지금 스포가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게 다음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좀 더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도 계속 나누는 게 아담이 기계이지만 어쨌든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분노를 할 수도 있고 슬픔도 느낄 수 있고 감성적인 그런 모든 인간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이 아담이 만약에 그 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아담을
갈등 구조가 나오잖아요. 미란다와의 갈등 구조가 나오면서 찰리가 결국 아담의 전원을 끄려고 해요. 그럴 때 과연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 들어보면 일종의 기계나 인간이나 같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살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얘를 이제 완전 소멸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기계니까 뭐 기물 손괴? 뭐 법적 용어는 제가 모르겠지만 기물 손괴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아담이 미란다와 이런 사랑을 나누는 걸 알게 되면서 찰리의 질투심을 엄청 불타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아담의 전원을 끌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갈등 구조가 또 확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야기는 또 흥미롭게 전개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누국 좋아요, 구독, 알람은 사랑입니다.